안녕하세요.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일자라는 사내를 보내라고 했는데, 웬 아줌마가 다 왔어? 그게 그러니까 자네도 알다시피 요새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어디 일 잘하는 사내들이 그 품삯에 농사일이나 하겠어? 생각보다 일은 잘할 테니 오늘 한번 같이 일해보라고. 이런 김장철이라 바빠 죽겠는데 사람은 급히 필요하고 그래서 윗돈 주고 일손을 구하려 급하게 아랫마을 친구에게 연락을 했었다. 친구는 나에게 걱정 말라며 사람을 보내준다고는 했지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보내준다는 사내는 안 오고 6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웬 아줌마가 온 것이다. 난 그래서 그 아줌마에게 잘못 온 거 아니냐고 말하니 아니라면서 여기로 일하러 온 게 맞다며 내 친구에게 소개받고 왔다는 거다. 그래서 아랫마을 친구놈에게 전화를 걸어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고 다시 물으니 친구놈이 하는 말이 요새 사람이 없어도 너무나 없다는 거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아줌마라도 보냈다며 그런데 저 아줌마 웬만한 사내 못지않게 힘 좀 쓴다고 하기에 난 속으로 아니 환갑이 다 된 아줌마가 힘을 써봐야 얼마나 쓰겠냐고 생각을 하며 그 아줌마를 다시 한번 쳐다봤는데 그 아줌마가 갑자기 배추가 가득 실어진 리어카를 흔들림 없이 야무지게 곧장 트럭 쪽으로 가서 싣고 있다. 난 순간 어리벙벙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일은 잘하지 싶어 그냥 군말 없이 그렇게 같이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사실은 우리 밭에 얼마 전까지 일손들이 많았다. 하지만 죄다 외국인 노동자였고 예전에 소개받은 곳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소개해준 건지 몰라도 하루아침에 그들은 바쁜 김장철 약속이라도 하듯이 한꺼번에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았다.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해서 어찌하다 보니 저 아줌마랑 난 배추밭에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아줌마 생각보다 일을 참 잘한다. 뭘 해야 할지 척척 알아서 해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런가 난 이 아줌마에게 점점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일하는 도중 중간중간 그 아줌마에게 이것저것 궁금하매 올해 나이가 몇이나 됐냐고 물어보니 그건 왜 묻냐며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퉁명스럽게 말하는 이 아줌마. 난 그래서 이번엔 어디 사냐고 물으니 그건 또 왜 묻냐며 여기서 살 거 아니니까 그런 건 묻지 말라고 하는 거다. 뭔가 비밀이 많은 건지 자신에 대해 말하는 걸 여간거리는 느낌이다. 그런들 어떠하리. 어차피 일하러 온 아줌마고 일만 잘하면 됐지. 어느덧 시간이 점심시간을 훌쩍 지나고 있었다. 난 아줌마에게 뭐 드실 거냐며 중국집에 전화를 건다고 하니까 그 아줌마가 갑자기 하는 말이 보니까 농막 옆에 번호 있던데 수제비나 끓여 먹자고 한다. 그래서 난 수제비를 지금 어떻게 끓이냐고 물으니 나보고 잔소리 말고 밀가루 하나 사와서 반죽이나 하란다. 난 배도 고프고 수제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생수를 부어가며 밀가루를 넣어 반죽을 시작했다. 그리곤 그 아줌마는 농막에 있는 냉장고로 가서 뒤적뒤적이더니 된장을 비롯한 쓸만한 재료들을 꺼내어 육수를 우려내기 시작했고 급기야 배추 한 포기를 손으로 찢어가며 마치 배추국이라도 끓이는가 싶더니 내가 완성한 반죽을 손으로 찢어가며 끓는 냄비에 수제비를 넣고 있다. 드디어 뚝딱 완성된 수제비. 아줌마는 큰 사발에 수제비를 떠서 내게 덜어주고는 맛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번 드셔보시라고 하는데 난 이 광경이 신기하면서도 너무나 허기져서 허겁지겁 그 아줌마가 떠준 수제비를 받아서 숟가락으로 떠먹었다. 그러자 너무 급하게 먹었는지 방정맞게도 혓바닥을 다 데이게 되었는데 이 아줌마가 그런 나를 보고 칠칠칠 못하게 좀 천천히 드시지 왜 이렇게 빨리 먹냐며 그렇게 뜨거운 걸 빨리 먹는 남정네는 처음 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하게 남정네가 그렇게 서두르면 여자들은 싫어한다는 이 아줌마. 그것도 천천히 하는 게 좋고 아무튼 그러니까 수제비도 천천히 먹으란다. 그 말을 들으니 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무안했지만 이 아줌마 요리 솜씨 하나 끝내준다. 아니 이 짧은 시간에 밭에서 수제비를 다 끓이다니 역시 말하는 거 하며 일하는 거 하며 요리 솜씨까지 예사롭지 않은 아줌마임에 틀림없다. 그렇게 이 아줌마랑 밭에서 수제비까지 끓여 먹고 다시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배추밭에서 허리를 숙여가며 일을 하는 날 보고 이 아줌마가 한 소리 한다. 옷이 좀 짧은 거 아니에요? 남사스럽게 속살이 다 보이네. 그 말을 듣고 난
숙이던 몸을 일으켜 허겁지겁 옷을 다시 매만졌다. 이 아줌마 사람을 무안하게 하는 재주도 있는 듯 싶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어느덧 해는 지고 생각보다 이 아줌마랑 손발이 잘 맞아서 오늘 할 일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다. 아줌마는 일당 주시라며 이제 가보겠다고 해서 난 그 아줌마에게 일당을 줬는데 뭔지 모르게 서운함이 들었다. 오늘 하루같이 일한 것뿐인데 왠지 모르게 정이 들었다고 할까? 혼자만의 착각일 순 있지만 아무튼 난 이 아줌마랑 일하는 게 싫지는 않았다. 그렇게 아쉬움에 그 아줌마에게 일당을 주고 밭에서의 하루가 마감이 되었고 다음날 여지없이 배추밭에 나와 또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랫마을 친구가 오늘은 사내를 보내준다고 해서 기다리게 되었다. 그 뒤 사내 한 명이 일하러 왔다며 시간 맞춰왔는데 그런데 이 사내 생각보다 일을 너무 못하는 거다. 나와 손발도 안 맞고 배추 좀 트럭에 실으라고 했더니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휘청휘청이다 끝내 배추까지 다 쏟고 정말 일을 돕는 게 아닌 일을 망치는 느낌이었다. 난 친구에게 전화하여 그러지 말고 사람 한 명 더 보내줄 수 있냐고 말했고 그러자 친구는 더 이상 보내줄 사내는 없다며 지금 우리 밭으로 보낸 사내도 한 명 남아서 간신히 보냈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난 어제 그 아줌마 또 보내줄 수 있냐고 물으니 친구가 하는 말이 어제 분명히 싫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냐며 그런데 또 보내달라니 무슨 말이냐고 묻는다. 그래서 난 솔직히 지금 보내준 이 사내보다 어제 그 아줌마랑 손발이 더 잘 맞았고 그 아줌마가 일도 더 잘했다고 말하니 미안하지만 오늘은 그 아줌마는 우리 밭으로 갈 수 없다고 말한다. 대충 들어보니 다른 밭으로 일하러 간 듯 싶었다. 난 아쉬운 마음에 전화를 끊고 그렇게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얼마 뒤 친구에게서 전화가 온다. 읍내 가는 길에 큰 감나무집 하나 있지 않냐며 거기로 그 아줌마가 오늘 일을 갔는데 지금 나보고 태우러 갈 수 있냐고 묻는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러냐고 물으니까 그냥 가보면 알 거라고 하면서 그 아줌마 태우고 다시 우리 밭으로 와서 일을 시작하면 된다고 하는데 시간을 보니 아직 오전 10시였고 그 아줌마를 태우고 와서 일을 시작하면 훨씬 더 능률이 오를 것 같았다. 난 친구에게 알았다고 하고 그렇게 감나무집으로 향했고 도착해보니 그 아줌마는 보이지가 않았다. 그러던 중 내 시선이 가던 저쪽에 비닐하우스가 보였고 쌀쌀한 날씨에 비닐하우스에 유독 습기가 가득 찬 듯한 느낌이 들어 난 뭔가 이상야릇한 마음에 살금살금 그쪽으로 다가가 문을 살며시 열으니 마침 그곳에서 도망치듯 뛰쳐나오던 그 아줌마랑 부딪히게 되었다. 난 그 아줌마에게 무슨 일인데 그러냐고 물으니 나보고 마침 잘 왔다며 자기 좀 도와달라면서 저 영감이 자기를 덮치려고 했다는 거다. 보니까 비닐하우스 안에서 감나무집 영감이랑 그 아줌마가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영감이 이 아줌마에게 흑심을 품었던 것 같았다. 그 영감은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온 나를 보고 놀란 듯 다시 아무렇지 않게 일을 시작하고 있었지만 난 그 영감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물으니 그 영감은 자신은 일만 했다며 저 옆편네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자기 꼬시려고 했다는 거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아줌마는 화가 났는지 다 늙어서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면서 나보고 어서 가자고 내 팔을 잡아 끈다. 트럭 조수석에 그 아줌마를 앉히고 우리 밭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아줌마는 갑자기 소리 없이 닭똥 같은 눈물을 쏟고 말았다. 난 그런 아줌마에게 살며시 손수건을 건넸고 아줌마는 그런 내 마음을 알았는지 손수건을 받아들고 눈물을 닦는다. 그렇게 우리 배추밭으로 돌아와서 이 아줌마랑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나는 마음이 썩 좋지 않았다. 이 아줌마가 일을 잘한다고 한들 아까 감나무집에서의 일 때문에 이 아줌마랑 오늘 하루 배추밭에서 일하기가 너무나 껄끄러울 정도였다. 그런데 이 아줌마는 그런 감정들이 무색하리만큼 어제보다 일을 더욱더 척척 잘 해냈고 드디어 오늘 하루의 일과도 끝이 나고 말았다. 난 어제처럼 이 아줌마가 나에게 일당 달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돈을 준비하여 그 아줌마에게 전했더니 아줌마는 나에게 자기가 살 테니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자고 한다. 그래서 난 읍내 식당 가서 먹자고 하니까 날도 저무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며 보니까 근처에 정육점이 보이는 것 같던데 거기서 고기만 사와서 여기서 어제 수제비를 끓여 먹은 것처럼 구워 먹자고 말하는 이 아줌마.
난 그럼 그러자며 그렇게 배추밭 근처 움막이 있는 한켠에서 번호로 삼겹살을 구울 준비를 했다. 우리는 고기를 구워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나갔다. 아줌마는 뭔가 결심을 한 듯 소주 한 잔을 들이키며 오늘 오전에 정말 고마웠다고 말한다. 난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며 나 아니었어도 누구라도 다 했을 거라고 말하니 아니라면서 자기 남편은 그러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난 남편분은 뭐 하시냐고 물으니 남편은 얼마 전에 죽었다면서 오래전에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로 살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아줌마는 하반신 마비가 된 남편의 발이 되기 위해서 억척스럽게 악착같이 이런 일 저런 일 안 해본 게 없다며 그래서 그런가 이런 반일도 자기에겐 식은 죽 먹기가 됐다는 거다. 그럼 난 그냥 정착하여 농사를 짓지 그러냐고 물으니 말했다시피 이젠 남편도 없고 혼자고 아픈 남편을 위해 벌어놓은 돈도 다 쏟아냈는데 농사 지을 돈이 어디겠냐며 그냥 자긴 이렇게 사는 게 편하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짠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이 아줌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불판에 올려놓은 삼겹살과 김치 몇 접은 점차 손이 안 가서 그런지 새까맣게 타버렸다. 그리고 밤이 깊어질수록 어느새 추위가 밀려왔다. 난 안 되겠다 싶어 이제 그만 끝내자고 하니 이 아줌마가 하는 말이 시간이 늦었으니 차도 끊겼고 그냥 여기 농막에서라도 하루 자고 간다고 말한다. 난 그 말을 여긴 춥다고 하니까 갑자기 나를 그윽하게 바라보고는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어느덧 아침이 돼버렸다. 일어나 보니 두꺼운 이불 하나를 펴놓고 농막에서 같이 보내게 됐다는 걸 알았다. 그 일이 있고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어느덧 한 달도 지나갈 무렵 이제는 바쁜 김장철도 지나가고 있었다. 오래반일도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여느 날처럼 밭에서 일하고 있는 내게 아내가 새참을 가지고 온다. 나보고 힘들지 않냐며 천천히 일하라고 하는 아내. 지금의 내 아내는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 밭에 일하러 온 바로 그 아줌마다. 나도 사실 아내가 며칠 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서 혼자 살던 참이었는데 그렇게 동병상련처럼 혼자 된 그 아줌마를 아내로 맞이하여 우리는 같이 살게 되었다. 이제는 내 아내가 된 그 아줌마가 새참을 종종 챙길 때도 있고 일손을 도울 때도 있었으며 그렇게 우리는 함께 밭을 잘 꾸려나가고 있다. 난 느지막이 만난 지금의 아내가 정말 좋다. 늦게 만난 만큼 서로 아픔 없이 상처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